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육학과 조영환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수업 추천, 전공 추천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HCI나 휴먼 AI 인터랙션 관련된 관점에서 의견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많은 대학들이 지금 수업이나 전공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배경으로는 일단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기도 하고요. 데이터의 시대니까. 또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이 많이 보편화되고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되면서 시도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수용성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교육적으로는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혹은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는가 요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전공을 선택해서 대학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전공이 가지는 커리큘럼 구조를 좀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1단계에서 뭐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무엇은 반드시 해야 되고 무엇은 선택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대학 생활이 갖는 특징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와 달리 내가 강의실을 찾아가고 선생님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수업들이 좀 나달처럼 흩어져 있다는 사실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 다음에 사람으로부터의 정보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 수업들이 수강 계획서를 통해서 문서화돼서 설명되지 않는 그런 어떤 중요한 강조점 같은 것들은 지도교수나 선배들 통해서 많이 이제 알게 되죠. 관계성 같은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중요성 같은 것들. 그 다음에는 또 에브리타임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 가지고 뭐 학점을 잘 주는지 뭐 쉬운지 재미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받게 되죠. 이제 이런 산발적인 정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생길 것 같아요. 그게 사다리 모형이 될지 어떤 게 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리터러시를 형성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시간적인 그 객체들을 안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 두 가지가 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과거에는 수업이 고등학교 수업처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에 해야 될 것들이 정해져 있거나 선택이 적었는데 지금은 이게 훨씬 유연하기도 하고 이 시간에 그 무언가를 배분하는 게 지금 정보화 시대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모바일을 가지고 다니면서 약속을 그때그때 미세 조정하면서 이제 택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시대에서 지금 이런 고정적인 객체들을 짱박아 준다는 게 사실 이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은 그래서 머릿속에 어떤 모형이 있는지를 얻어내는 것들이 사실 중요한데 이거를 멘탈 모형이라고 합니다. 멘탈 모형 혹은 심성 모형이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게 약도죠. 약도는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그러면서 이렇게 대충 그려주는 그것을 보면 이게 꼼꼼한 지도와 달리 내가 인식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거리가 짧기도 하고 실제 길이가 길어지기도 하고 방향이 동서남북이 틀리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절차와 이 객체들, 마일스톤들은 명확하게 있다는 거죠. 어떤 은행 골목에서 우회전을 하고 20m를 걸어와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약돌 그려봐 이런 게 멘탈 모형 얻는 이제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조금 확장돼서 생각해 보면 설명서를 좀 만들어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 조카에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조카에게 뭐 마이크로웨이브 쓰는 법 이런 거를 형이 그려준다, 뭐 누나가 그려준다. 그러면 거기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공급자 중심의 생각을 사용자가 갖는 이미지와 매칭하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학생들 머릿속에 이 학사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어떤 그림이나 어떤 모형이 있는지를 얻어낼 수 있으면 그 모형과 비슷하게 인터페이스를 만들거나 순서나 절차를 만들면 굉장히 직관적인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과거처럼 시간표 모형은 붕괴되고 지금 훨씬 유효하는 객체들이 연계망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그때 어떤 게 굵직하고 어떤 게 더 큰 객체인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그 모형을 얻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 추가로 지금 저희의 학교의 모습은 옛날과 많이 변했습니다. 수업과 전공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전공은 1000명의 학생에 1000명의 전공이 있을 정도로 다양해졌고, 졸업 후 선택지도 다릅니다. 과거에는 어떤 전공을 택하면 어떤 직장을 택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복수나 예비 패스도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수업 제목과 수업도 그렇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목의 대표성 문제도 있고요. 또 수업 내용의 복합성도 있고 또 키워드에 가지는 다면성도 존재를 합니다. 또 과거처럼 이렇게 어려운 객체를 누군가 읽어서 씹어서 알려주는 사람들도 얻기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때문에 인간적인 접촉이 줄어들어서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멘토나 선배와의 접촉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 선택이나 학사 계획을 짜는 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어, 그리고 이 과정이 인지적으로 부담도 크고 실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어떤 편향성이 또 많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내가 좋아하는 선배가 와서 툭 던지고 간 한마디, 내가 신문 기사에서 본 어떤 말 한마디에 부안해동화 되기도 쉽고 큰 방향성 잃고 뭐 찰랑귀가 돼가지고 이 선택 저 선택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처럼 객관성이 담보된 기계가 도움을 주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100% 이걸 맡긴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라인이 어딘지를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제 대학 추천 시스템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수업 추천 시스템이. 이 이유는 기본적으로 수업이란 객체가 너무 커요. 그리고 이 객체는 구조의 일부예요. 커리큘럼의 일부. 그러니까 이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수업 들으면 다음 수업을 들어야 되고 이런 연관성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택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들을 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학점을 잘 받는다든지 친구랑 같이 듣는다든지 내가 선택한 어떤 요일과 매칭을 한다든지 학기와 매칭한다든지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이 데이터들이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 프리퀀시가 너무 적습니다. 뭐 130학점, 3학점으로 치면은 뭐 40개 이 정도로는 추천 시스템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성공적인 추천 시스템을 볼 경우에는 객체들이 작고 이용 빈도가 굉장히 높고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죠. 실패 코스트도 작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선택을 했다가 아니면 많은 거죠. 돈 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캐주얼 유저를 대상으로 합니다. 캐주얼 목적을 대상으로 합니다. 타임 킬링이나 릴렉싱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혹은 아이 오프닝을 위해서. 유튜브에서도 내가 특정 리모컨의 배터리 교환을 위해서 동영상을 찾을 때는 추천 별로 받지 않습니다. 정확한 검색이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캐주얼한 사람들이 교양을 쌓기 위해서 무크를 듣는다거나 테드 동영상을 들을 때 추천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전공을 위한 혹은 대학에서의 그 수업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면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추천 시스템이나 데이터 시스템을 로 이용한 서비스를 만들 때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는 음모론이 있다, 혹은 빅픽처가 있다, 즉 이런 겁니다. 이런 서비스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디코이입니다.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것이 빅 IT 기업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 데이터 모아서 뭐 할 거냐? 사람들의 거대 동향이나 행동 패턴을 이해를 해서 이것으로부터 훨씬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사람들의 취향 같은 것들을 잘 개발해서 그와 관련된 컨텐츠나 아니면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 이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을 좀 다르게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 분야에서 AI나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성공한 케이스는 없느냐?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에서 요즘 문제풀이나 이런 데서 비헤이비얼 데이터를 바탕으로, 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찍었는지, 잘 풀고 있는지, 알고도 틀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러닝 모듈들, 수학이나 과학에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모듈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예측하는 시스템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 즉, 문제 단위나 아니면은 더 작은 객체 단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어, 대안들이 있을 법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꼭 요번 과제에 적용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추천만이 인공지능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 수집 장치로서의 서비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세 번째는 캐다로그의 종말, 즉 분류 시스템이 종말되는 것, 끝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화 도구로서 의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추천만이 인공지능이 아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 객체 인식, 사물의 분류, 뭐 그다음에 판단, 추론, 예측, 생성, 제어, 이런 여러 가지 용도에 쓰입니다. 추천은 이 중에 어떤 판단 지원하는 것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대학 내에서 있는 상황을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자기 행동으로부터 어떤 앞에 있는 것들을 뭐 구분을 해준다든지, 벌어질 일들을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내 일로부터 무언가 다른 것들을 추론해 줄 수 있다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들이 다 한데, 꼭 추천으로만 국한될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예시로 어떤 내비게이션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머신러닝 장치이거든요. 요렇게 한번 유추를 한번 해서 진행을 해볼까 해요, 아이디어를. 어, 내가 한 몇 개의 선택으로 향후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시스템도 가능해주고, 내비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주는 장치인데, 내가 어디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다음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1학년 때, 1학년 때, 내가 하나도 선택한 게 없을 때, 저 멀리 전공이라는 방점을 찍으면 그 중간에 어떤 길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2학년 때, 내가 몇 개의 수업을 들었을 때 어떤 수업들을 들으면 그 앞에 어떤 궤적이 그려지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주거 전공 말고 부전공의 옵션들이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는 3학년 때쯤 되면은 졸업을 위해서 강제 통과 지점들, 이수점들, 뭐 이런 것들이나 몇 개의 수업을 들으면은 더 추가 전공이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 4학년쯤 되면은 내가 그동안 선택한 것들로부터 어떤 커리어 패스들이 비교과나 자격 같은 것들을 획득함으로써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그 멘탈 모델 기반한 예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디코이로서의 서비스 얘기를 조금 추가적으로 할 텐데, 예를 들면 인공지능 스피커는 지금 대기업들이 거의 공짜로 나눠주는데, 이것은
발화를 많이 모으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말뭉치도 만들고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의도 벡터들도 확장을 하는 데 쓰입니다. 즉각적으로 질문 답을 해서 쫀쫀한 재미를 주는 것도 유용성을 주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사실 누적된 데이터로부터 소비자의 어떤 니즈들이 무엇이 있고 이게 어떤 과정으로 해소되는지를 얻는 게 데이터 컴퍼니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유튜브나 음악 서비스도 사용자들의 행태를 이해를 해서 취향을 빌드하고 취향의 생로병사도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소비의 증가에 어떤 영향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들. 그래서 고객의 피딩 스트럭처를 잡는 게 사실 데이터 컴퍼니에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학교는 강의 추천 시스템이 잘 됐다고 그랬을 때 이 많은 데이터로부터 더 큰 무엇을 얻을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어떤 유형들이 존재하고 어떤 선택들을 하고 어떤 동기들이 있고 이걸 파악했을 때 그에 맞는 수업을 개설하고 전공을 개설하고 이 패스 중간 지점을 개설할 거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하고 그게 더 중요하다면 그거에 맞는 데이터 컬렉터로서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말단에서 그냥 수업을 무엇을 택할지에 대한 것들을 하기보다는 이 데이터들이 다 모였을 때 학교는 데이터 인텔리전트 컴퍼니로서 무엇을 할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캐다로그의 종말은 인터페이스적인 얘기인데 이런 데이터 기반의 추천 기반의 시스템에서는 분류 체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객체들을 모든 수업들이 다 같다고 보고 이것들을 스트리밍하거나 이제 선택의 자유도를 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직관의 디자인을 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한데 이 부분은 별도의 비디오와 텍스트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전공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HCI나 휴먼 AI 인터랙션 관점에서 이 과제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비디오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